예, 미로님, 필수님도, 자, 이번 주 주말, 그러니까 이 주말 저녁 방송은 사실, 뭐 기존 매매하던 종목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시장에 이제 주말에, 있었던 미국 시장도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속에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나 실적 발표, 중요한 부분들 또, 그 이전,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못 봤었던 부분, 그죠? 저라고 뭐 시장을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전문가라고 해도 궁극적으로 뭐 놓친 부분이나 또 시장의 핫 이슈와 연결돼서 그리고 시세의 움직임에서 좀 벗어나서, 그죠? 전체적인 섹터와 종목 부분들을 보는 시간으로도 활용을 하는 그런 부분에 맥을 같이 하는, 그래서 이제 주말 저녁 시간에 이 바쁜 여러분들 편히 쉬는 시간이잖아요 지금이, 그죠? 네, 기본적으로 주식하는 사람은 뭐 주말에 그래도 듣고 하는 게, 그죠? 그래도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이 어땠는지, 그리고 주말에 중요한 뉴스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죠? 또 시간이 조금 나면 산업적인 부분이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점검하는 시간, 그것이 필요로 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우리 빌면님도 아시지만 2005년 전문가 활동을 하면서부터 지금껏 주말에 방송을 안 한 적이 거의 없어요. 키움증권에 있었을 때는 사실 방송 출연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주중에도 저녁에 한두 번 더해서 한 주에 최소 두 번, 그죠? 많으면 세 번까지 저녁 방송을 했거든요. 회원 방송을. 공개 방송이 아니라. 진짜 오랜 시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지? 주말 일요일 저녁에 약속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게 주식이에요, 사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할 얘기가 되게 많아. 그죠? 여러분들도 보셨지만 아침 10시쯤에 나온 뉴스, 그죠? 트럼프가 총격을 받았다라는 거. 사실 미국 시장 지난주 금요일 날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PPI가 중요한 지표였었는데 그거에 의한 변동성이 일부 나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죠? 거기에 그런 가운데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부분을 한번 이렇게 하면 9시 부분에 못 끝내는데. 자, 다음 주에 보게 되면 다음 주는 이제 실적 발표야. 실적 발표가 주야. 그죠? 월요일 날 뭐 미국의 공화당 정당 대회가 있고,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사실 다 이제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트럼프 피격과 관련돼서는 제가 이야기를 지금은 안 할게. 아셨죠?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우리가 이런 거잖아요. 이 옛날에 박근혜 때도 뭡니까? 목에 상처받고 막 했을 때 지지율이 더 그때 새누리당이야 국민의힘이야, 그죠?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번에 이재명 그 대표 그때도 사실 원래 이 피해를 받는 쪽의 당이 지지율이 올라가게 된다고. 이런 부분들은 용서할 수 없는 부분이잖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럼프 피격은 트럼프가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상황이 돼버리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멋있게 했어, 진짜. 그죠? 저는 트럼프를 안 좋아하지만, 자기 총에 귀를 스쳐갔는데도 저렇게 의연함을 보인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죠? 저게 정치인의 입장에서, 저기 쇼다, 그럴 수 있어도, 그게 심약한 사람들은 저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이미지가 엄청나게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또 트럼프의 지지 흐름을 갖고 가게 되는 경우가 크다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지지율이 이 피격 이후에 더 올랐고. 그러니까 완전히 바이든이 나토에서도 말실수, 그죠? 금요일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젤렌스키를 푸틴으로 말실수하고, 또 우리나라하고 북한의 통일 이거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하나로 합쳐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또 잘못하고, 그죠? 이런 말실수하고 엄청나게 대비가 되는 효과를 보이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트럼프가 하려고 하는 쪽, 트럼프의 가능성이 더 높은 쪽에 섹터 강화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지. 그죠? 그러면 아까 이야기했었던 풍력이나 태양광, 2차전지 이런 바이든이 추가하려고 했었던 정책보다는 반하는 정책,
그러니까 반하는 산업 이쪽 부분이 나을 수 있는 상황이 딱 요 그림으로는 나와. 그런데 그걸 너무 크게 의식할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단기적이다. 왜 단기적이냐? 총기를 완화하려고 한 부분이 원래 공화당이잖아. 그죠?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쏜 총이 미국에만 2천만 정이래지. 응? 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총이 가지고 있는 게 2천만 정이 풀려 있는 총이라잖아요. 그 정도로 미국에서는 총이 일상화되어 있는데 그런 거를 엄격히 규제하자는 쪽이 민주당이고 그거를 규제를 완화하자는 쪽이 공화당인 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은 감정적으로 정치 테러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단기간에 공화당의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지만 실제 사람은 또 그런 뉴스는 3, 4일이에요. 그리고 나면 정책적인 부분에 또 이 민주당이 공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총기 완화를 하지 말자는 쪽으로 가야지 정상인 거지. 그죠? 이런 피해를 보면. 그런데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하나는 그럼으로 인해서 바이든이 교체해야 된다는 이 여론이 민주당에서 더 크게 요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일부 받을 수는 있으나 그게 추세를 바꿀 힘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주 단기 흐름에 있어서는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 않아도 높은 가운데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딜레마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아주 딜레마일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해리슨 부통령, 여자 그 흑인 부통령, 그 사람은 그죠? 경쟁력이 사실 없어요. 그런데 부통령을 빼고 다른 사람, 사실 미셸 오바마가 가장 민주당에는 경쟁력이 있는데 그녀는 정치를 안 할 날이잖아. 그리고 이렇게 판세가 민주당이 열세인데 들어올 그죠? 정치적 야심이 있으면 들어오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데 여튼 이렇게 트럼프의 피격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지지율이 더 올라가게 되면 민주당의 바이든의 이 운신의 폭은 훨씬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런 가운데에서 사실 요 피격 전에 냄새 잘 맡는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에게 거의 기부를 했지. 그죠? 냄새 잘 맞으니까 될 가능성이 높은 쪽에 트럼프에 거액 기부 베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2차 전지도 마찬가지. 트럼프가 거액 기부를 했다는 건 그쪽 공화당 쪽 라인 부분에서 앞으로 트럼프가 되면 전기차나 2차 전지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당이라고 생각하면 거액 기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그죠? 얘가 다른 기부자들처럼 그죠?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비슷하게 내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냈지. 거액 기부했다는 건 그런 산업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었던 단기적으로 트럼프 정책 노이즈에 의한 2차 전지의 약간 안 좋은 부분 이런 걸로 연관시키지 말라는 뜻이야. 이해되죠? 상대적으로 돈줄이 많은 바이든에게 그죠? 악재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이든이 돼도 트럼프가 돼도 산업 자체의 변화 부분은 크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 2차 전지를 사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제가 생각하고 있는 2차 전지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야. 양극재 실적까지 안 좋은 것까지 나오고 나서 돌아나가는 흐름 부분을 그 타이밍을 기대하는 그 부분은 큰 변화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돼.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다가는 언제 다 하냐?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고. 자, 그 다음, 갑자기 일로 오면 안 되지, 그죠? 지금, 그거 이야기하다가, 이야기하다가, 트럼프 얘기로 빠졌는데, 공화당 전당대회가 15일, 18일에 있고, 여기서 이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제 소매 판매야. 미국 시장의 소매 판매. 그러니까 전달에 0.1%. 상승이었는데 이번 달에 마이너스 0.2%. 이게 이제 소매 판매가 내려온다는 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고 소비, 구매, 여력 이 부분이 떨어진다는 걸 이야기하니까 그죠? 그래서 나이키가 급락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요거를 굳이 갖다 대면 화장품이나 음식료 이것도 소비재니까 그죠? 영향받을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요인이긴 한 거야.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죠? 미국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고 이런 쪽 라인이라면 영향을 받지만
가성비 차원에서 낮기 때문에 대체품으로 우리나라 화장품 쪽이나 이런 음식료기 대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소매 판매가 조금 안 좋긴 하도 하락을 시키려고 하는 의도로 보면 안 좋은 거지, 안 좋지만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는 흐름을 갖고 가는 게 오히려 매수 타이밍으로 보는 쪽에는 변함이 없어요. 아셨죠? 그리고 이제 계속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아마존 프라임데이가 16일에서부터 17일까지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이제 금융주, 미국에서의 골드만삭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 뭐 그런데 뭐 크게 나쁘거나 크게 좋을 일 없고, 이제 금융주들은 여기서 이제 중요시 봐야 될 부분은 이제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크게 봐야 될 부분은 17일 날 있는 ASML. 그죠? 지난 분기에 ASML의 주가, 실적이, 기대치보다 조금 못 나오면서 흔들흔들 거렸잖아. 그러니까 이번 분기에도 그러느냐, 안 그러느냐. 이게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의 암시를 할 거라고. TSMC나, 그리고 또,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이런 쪽 라인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TSMC의 실적을 발표하는 것보다, 그죠? ASML의 장비가 얼마만큼 더 많이 나가고 있느냐. 그죠? ASML의 장비가 줄어들고 실적이 줄어든다는 건 지금 뭐 TSMC가 실적이 좋아도 이후엔 그 성장률이 줄어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17일 날 발표되는 ASML의 실적이 저는 더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요거 눈여겨봐야 된다. 그죠? 나머지는 뭐 실적 발표 부분 뭐 거의 이제 그거 따라서 섹터상 따라서 움직일 거고, 그 당일 전날 또 다시 자세하게 이야기할 거니까, 그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실적 발표 19일 날 현대건설 실적 발표하고,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발표 들어가는 거, 그러면서 업종의 모멘텀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피크아웃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섹터와 종목 부분으로 봐야 되고, 그러면 이제 중국의 뭐 GDP 3중 전에, 근데 3중 전에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대하지 말자. 중국에는 절대 기대할 게 없다 아직. 그죠? 뭐 3중 전에 할아버지가 와도 기대할 부분은 없다. 그리고 미국 6월 주요 동행 지표 부분에 있어서 뭐 시장 금리의 영향을 지표 부분이 이제 아까 이야기한 소매 판매 그 부분하고 22 통화 정책 회의인데, 뭐 22도 지난번에 이야기한 거에서 뭐 크게 변화된 게 없을 거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크게,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그런 가운데에 다시 이제 또 되돌아와서 이 부분도 다시 이제 제가 시간이 나면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제가 이야기했었던 내용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다시 올려놨는데, 사실 코스피 지수가 2800, 2900 근처까지 오면서 뭐 상승 종목 수보다 하락 종목 수의 비율이 얼등하게 높았잖아. 그러면서 반도체 쪽, 삼성전자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엄청났고, 우리나라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리고 뭐 5개, 그죠? 실적 좋은 섹터, 전력기기, 화장품, 음식료, 방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 두선. 이런 쪽으로 상승하고, 밸류업 쪽에 은행, 보험, 이쪽으로 상승하는 차별화가 계속 진행되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죠? 미국도 빅테크 기업 위주로 쏠림 현상이 크고 대형 기술주 영향력이 커서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한국보다는 그 강도가 덜하지만, 미국 역시 하락 종목 비율이 더 큰 상황. 그죠? 그렇게 같이 비슷한 흐름을 갖고 갔어요. 그렇게, 가면서 이제 미국 시장이 올라온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이, 금리를 인하했을 때 미국 시장이 올랐느냐, 떨어졌느냐. 그죠? 왜? 지금 미국 시장이 지수가 오르고 있지만, 미국 경기에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 그죠? 이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그 속에서 미국이 지금 금리 인하, 9월 달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75%, 80% 가까이 되는 흐름 속에서 미국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해도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 계속해서 상승하는 데 있어서 기존 종목 부분들, 많이 올라온 종목 부분들이 상승할 거냐? 아니면 그네들은 쉬고 아까 이야기한 낙폭과대 오르지 못하고 경기 민감하고 그러면서 금리에 민감한 섹터 종목 부분들이 오를 것이냐?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점이 지금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미국이 금리를 내릴 때 그러면 어떤 모습을 했느냐? 이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이제 이 얘기도 요 그림하고는 조금 틀리지만,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 해서, 그죠? 항상 떨어진 거 아니고, 금리 인하가 항상 지수를 상승시킨 것도 아니다. 그게 이제 침체 때, 침체의 시그널이 다 보여주고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금리를 인하하느냐? 아니면, 그죠? 향후에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 때문에, 디스인플레이션이 둔화되는
기미가 보였을 때 선제적으로 보험성 금리 인하를 하느냐, 이때에 따라서 틀려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를 내려준다 해도 경기 둔화로 기업 이익 체력이 약해지면 증시도 하락할 수 있는 거예요. 하락하고 실제로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 부근에 위치하고 있을 때는 금리를 인하해도 증시가 하락을 해. 여기서는 뭐 사회 중 3회라고 그러는데 잘 보시면 어떤 때냐, 경기 침체가 아니었을 때도 2008년 리만 브라더스 때도 빌면님은 기억하시잖아요. 그죠? 주가가 막 급락하고 하루에도 막 10%대 급락을 하고 막 하면서 난리를 띄다가 주말에, 그죠? 우리가 증권주 다 사고 요번이 금리 인하 타이밍이다. 그래서 진짜 금리 인하하고 증권주부터 시작을 해서 미국 시장이 급반등을 했어요. 근데 월요일 아침에 우리는 다 팔았어. 금요일 날 산 증권주를 월요일 날. 왜? 금리 인하한다고 더 올라가 못 간다. 제가 그때 그렇게 매매했어요. 기억하시죠, 빌면님? 응? 미국 시장 주중 내내 빠지고 금요일 날 나스닥 선물이 몇백 포인트 빠지는데 제가 그때 뭐예요? 나스닥 선물 몇백 포인트 빠지는 거 우리 시장 이미 반영하고 있다. 이번이 금리 인하 타이밍이다. 급하게 금리 인하를 했어요. 미국 시장에서 진짜 FOMC 회의에서. 응? 왜? 주가가 급락을 하고 금융위기로 인해서 급락을 하니까. 그런 타이밍이 있어요. 지금은 그죠? 그게 아니고 FOMC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그죠? 경제지표 상황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할 거냐 말 거냐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리만 브라더스 2008년 때 2007년 시작을 해서 2008년 내려올 때 이때 금리 인하는 뭐예요? 결과론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 거예요. 시장이 급락을 하고 막 하니까 그죠? 선제적 금리 인하가 아니라 후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해도 계속 내려왔다고 주가가.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런 국면마다 금리를 인하해도 증시가 하락한 게 사회 중에 3회라면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횟수잖아. 그죠? 경기가 침체 국면에 있을 땐 금리를 인하해도 증시가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첫 번째 금리 인하 구간은 오히려 시장이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 인하를 계속 하락해도 시장이 비실비실 하다가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만한 타이밍에 들어오면서부터 다시 시장이 올라간다고. 왜? 금리 인하를 한 게 차근차근히 이제 서서히 산업에, 경제에 반영이 되는 그 시간 타이밍이 있잖아. 반대야. 금리 인상을 지금 더 안 하고 있고 계속 동결을 하고 있어도 동결을 계속하면 금리의 긴축을 계속함으로 해서 동결함으로 인해서 서서히 경제 내부에서는 그 피로감, 그죠? 그 장기 긴축의 연속으로 인한 피로감이 경제에 녹아져 있기 때문에 지표가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을 한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흐름 부분들이 진행을 되게 되면 뭡니까? 금리를 인하를 해도 기업의 이익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상승으로 못 가고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어떤 구간이냐? 그죠? 그걸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그 구간이 아니라고 보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고, 미국 소비 모멘텀이 둔화됐다는 건 제가 아침에 보내드리는 그 시장 상황마다 그런 부분에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DP 전망치도 내려오고 그리고 미국 경제에서 소비 부분이 다소 약화되고 있다. 그죠? 왜? 미국은 소비 국가인데 소비가 약화되고 있다고 한 부분은 미국 경기의 부담이니까 GDP 성장률 전망도 빠르게 내려오고 있고, 그죠? 지난 1분기 소비는 그래서 특히 약했고, 그죠? 그래서 현재 미국 소비 핵심인 소득이 어떠냐를 봐야지, 그죠? 왜? 90년 이후 평균을 크게 웃도는 소비 성향. 미국은 실질적으로 실질 소비가 소득 대비 92%를 장악할 만큼 벌면 쓰자주의야. 벌면 쓰자. 그러니까 90%가 넘게 소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소득은 그걸 유지할 수 있느냐? 그죠? 자, 이제 요 흐름을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이 실질 가처분 소득. 그죠? 지금 이렇게 올라왔다가 뭐 왔다 갔다 했는데 조금 내려오는 요 파란색이 보이잖아. 그러니까 소비도 조금 줄었잖아. 그죠? 요게 조금 더 내려올 수 있는 범위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런데 소득도 조금 둔화될 수는 있어도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확 줄어들 부분은 아니다. 왜냐면 우리가 고용지표가 둔화됐다고 하지만 여기 뭡니까? 이 빨간색 비극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 사실 이게 빨간 게 요번에 그죠? 줄어들었어, 살짝. 그런데 요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올라오던 이때의 증가 흐름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위에 있는 상황이야. 그죠? 쫄트 구인 건수가 줄어든 거지
고용이 막 감소한 게 아니라고. 그죠? 비농업부문 고용은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귀를 해도 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군인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해서 실업률이 4.2%, 뭐 4.5%, 4.10, 뭐 5% 이렇게 확 증가하는 리가 없다. 그리고 그거를 용서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니다. 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뭡니까? 우리가 항상 못 살겠다 바꿔보자는 언제 일어난다 그랬어요? 먹고 살기 힘들 때, 경기가 안 좋을 때, 그죠? 장기 인플레이션에 놓여 있을 때. 이러면 정권이 바뀌는 경우가 많아. 그죠? 그래서 저 유럽 쪽도 뭐예요? 집권 여당이 야당으로 이렇게 바뀌는, 의회도 바뀌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크다고. 왜? 그거는 글로벌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강화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상황은 내가 소득 버는 것보다 뭐예요? 경기가.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올라도 내 체감 경기, 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지 못하고 줄어드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뭐예요?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식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소속해 있는 그 경제활동 부분에 있어서 어려우면 주식시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이야. 그렇지 않다. 주식시장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어떤 나라든 그 나라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 중에서 가장 좋은 기업들을 모아놓은 게 주식시장이야. 응? 경쟁력이 높거나 그 산업에서 경쟁력이 높은 기업, 아니면 새로 성장하는 산업의 기업, IPO를 통해서 들어오고 그렇지 못한 기업들은 퇴출되는 거기 때문에 각 나라에서 가장 좋을 만한 기업과 산업에 놓여져 있는 기업들의 모임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코스닥에 상장하고, 그죠? 코스피에 상장하는 게 쉬운 일 아니잖아. 몇 년을 준비해도 못 들어오는 기업도 태반이에요. 매출이 성장이 못 이루어지고 영업이익의 성장이 계속 못 이루어지면 못 들어온다고. 그죠? 그러니까 그네들보다, 못 들어온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높은 기업들이 주시장에 있기 때문에 내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기업들의 체감보다 좋은 기업들의 모임이 주시장이라고. 그래서 항상 주시장과 체감 경기의 차이가 나타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여튼 미국의 실업률 부분에 있어서의 높아지고는 있지만 연속 실업자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죠? 고용이 약해지는 건 분명하지만 그죠? 전체적인 기업 이익이 막 훼손돼서 안 좋은 부분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기 있기 때문에 그죠? 미국 시장의 급격한 조정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하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자, 그러면 기업이 조금 전에 지나갔던 건 뭐냐면 기업이 고용을 더 증가시키고 군인 건수를 더 증가시키려면 지금의 고금리에서 내려가는 흐름 부분들의 시그널을 보여줘야지. 금리가 인하할 수 있는 시그널을. 그래야 금리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섹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연속성의 반등을 더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될수록 뭡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흐름이 강화되지만 이렇게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는 흐름이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 부분이 전개가 되면 빅테크 위주로 쏠렸었던 자금 부분에 있어서 일부 자금의 차익 실현 이탈 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비빅테크 쪽, 그쪽에 일정 정도 자금의 숨통을 쥐어줄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으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아셨죠?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제가 설명해 본 것보다 더 나을 거고, 그리고 매번 이야기하는 내용에 크게 바뀐 게 없다라고 보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이번에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지난 3, 4월 때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올해 그 두 번은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7월 금리 인하가 해서 7월에 금리 인하하는 정도로는 저는 봤어. 사실 7월 달에 금리 인하 한 번, 그리고 11월 달에 한 번, 이렇게 아니면 이제 대선 전, 그죠? 9월 달이다 이렇게 봤는데 조금 늦춰지긴 했는데 대선을 앞두고는 반드시 금리 인하 한다. 왜냐면 지금 바이든이 몰려있는 이 시국에서 만약에 금리 인하도 안 하고, 그죠? 이 지금 물가 상태를 계속 이렇게 흘러가게 두면 이건 필패. 필패. 민주당의 필패입니다. 후보자를 바꿔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이 바이든 입장에서 금리까지 내리지 못하는 상황으로 계속 몰려 들어가는 상황이면 이건 필패. 그리고 지표가 발표되는 내용 흐름들로 봐도 9월은 안 하는 게 이상한 흐름이다 라고 보시는 게 나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뭐 우리가 실업률도 받고 고용 수치도 받고 디스인플레이션의 신호가 나오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내용인 거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그죠? 미국 경제가 미국 주시장이 올라도 그럼 미국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미국 시장 뭐 도개창창 오르고 막 하면 미국 저 바이든 지지율도 높아야 되잖아. 그런데 안 그렇잖아. 그죠? 주시장이 좋은 거하고 실제 경제 생활하고 왜 미국엔 한 해 1억을 연봉이 1억인 사람도 투잡을 뜨기 위해서 쓰리잡을 뜨기 위해서 일을 한대잖아. 왜? 물가가 너무 높아서. 그죠? 돈을 많이 벌면 뭐 하냐고. 돈을 적게 벌어도 물가가 낮으면 생활할 수가 있지만 돈을 많이 벌어도 그에 상응하는 물가가 높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봉 1억인 사람도 2개, 3개 일자리를 잡으려고 뛰는 정도라면 물가가 얼마나 높은 겁니까? 그죠? 그러니 당연히 민심이 이반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여기에 계속 고금리를 유지를 해? 그건 아닌 거지. 그죠? 그래서 주가 부양을 위해서라도, 그죠?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 돈을 풀면 인플레이가 올라간다는 거 알죠? 그죠?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런데 인플레이가 높아서 부담이라고 하면서, 그죠? 전 국민한테 돈 풀면서 나한테 25만 원 주면 좋잖아. 꽁돈 생기는 것 같고. 그지 않아요, 황제평균님? 술 한잔 먹어도 되고, 오랜만에 소고기 먹어도 되고. 그죠? 그게 사람 마음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돈이 풀리면 인플레이션이 높아져서 경기가 부담이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거 아는데도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보게 되면 미국은 적어도 9월 전에는 바이든이 재정적자 계속 지출 강화하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금리도 인하할 가능성에 베팅을 거는 게 맞다. 그런데 이거 도표보면 딱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트럼프가 되면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은 항상 트럼프가 되면 뭐 어떻고 산업이 어떻고 뭐 하지만 그죠? 아주 극단적인 좌나 극단적인 우나 이런 세력 그런 세력은 뭐 우리나라도 변화할 수 있는 거지. 그죠? 다른 나라도 미국도 그죠? 정책적인 변화 원전을 안 사용한다. 원전을 사용한다. 이렇듯이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부담이야. 그죠? 각 나라의 상황에 의해서 특정 산업을 지원하거나 폐지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엄청난 부담이라고. 그런데 글로벌 시장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성장하는 산업을 우리나라만 안 한다? 미국만 안 한다? 이렇게는 될 수가 없는 거라고. 그죠? AI가 지금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데 미국만 그죠? 안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전기차도 마찬가지다고. 그죠? 전기차가 배기가스나 이거 보면 옛날보다 규제를 조금 완화했다고 미국이나 유럽이 안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경쟁에 밀리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서 관세를 높여서 방어를 해서 경쟁력을 자국 내 기업들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시간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하고 그죠? 그 산업이 필요 없어서 폐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발상하고는 틀린 거란 말이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정치에 민감한 상황이 원전이 들어가 있어갖고 또 여러분들 중에 또 그거 가지고 또 그거 기분 나빠하실 수가 있어서 제가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러운데 여튼 그제 그 산업 그 특수한 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폐지하거나 활성화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는 있어도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의 성장 방향으로 가야 되는 산업에 있어서는 그런 노이즈는 선거 전에만 있지 선거 이후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죠? 이 재정과 관련된 문제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그죠? 공화당 집권 시 빨간 여기 2017년도 요때 그죠? 이때 트럼프 집권 때예요. 응? 재정 적자기 엄청 컸죠? 그런데 바이든도 컸지. 다른 때보다. 그런데도 바이든 재정 적자 막 이야기하잖아요. 공화당이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네가 정권 잡았을 때는 또 엄청 허벌나게 재정적자 규모를 늘려놨었면서, 그지? 그러니까, 이 재정적자 문제는, 단순하게 지금 미국, 이 이야기 너무 오래 할 필요도 없고, 여튼, 그런 가운데에서 트럼프의 관세 폭탄, 재정 적자 축소, 요것도 지금은 트럼프가 당선 확률이 높으니까 이런 노이즈는 계속 중간중간 있는 건데, 그동안 계속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크게, 그 부분과 관련돼서 중국을 더 잡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쪽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 이쪽으로 보시면 되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전체 부분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위험은 알고 있어야겠지만 아직은 즐길 때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저도 여긴 동감이야. 그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계속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트럼프가 될 확률이 더 높아졌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 민주당의 바이든의 교체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기본적인 흐름이다. 그죠? 그러나 정책적 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변화, 우리나라의 해당 변화는 그렇게 크지 않다. 이해되십니까?